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노년을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문득 오랜 친구가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한때는 마음을 나누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당신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도 노년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곁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이야기, 노년에 절대 친구로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놓아야 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을 함께 해온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여행을 다니며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지자 둘 사이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늘 상대방에게 기대려 했습니다. 본인의 힘든 일은 모두 털어놓지만 상대방의 고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고마워했지만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하며 상대방의 기운을 빼앗아 갔습니다. 반면 다른 한 친구는 오랜 정을 생각하며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자신이 피곤해도 달려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늦었지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지 않기로. 그 결정을 내린 뒤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지치지 않았고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말고 선한 벗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신가요?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해줄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왜 우리의 행복에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신중하게 만나야 합니다. 젊을 때는 순간의 기분이나 즐거움으로 관계를 맺지만 노년에는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의 남은 시간은 피로와 후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보이며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관심과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결국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제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고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은퇴 후에도 절약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그들의 선의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정도였고 다음에는 몇십만 원, 그리고 나중에는 몇백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급한 일이라서 그래.
내가 곧 갚을게.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는 날이 되면 그는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는 아예 연락도 피하고 마을에서 그들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노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성실한 삶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관계를 끊었지만 그들이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평소에는 다정하게 굴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떠올랐다면 지금이라도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에 물든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의 욕심이 당신의 삶까지 파괴할 것이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아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 다음으로 노년에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남을 험담하며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이 불행한 만큼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과 감정을 퍼뜨려 결국 상대방까지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인정에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늘 밝고 따뜻한 말을 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밝고 긍정적인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들어주며 위로했지만 매일 같이 듣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 참 불공평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 이런 말을 하루 이틀 듣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스며들게 됩니다. 밝고 긍정적이었던 할머니는 결국 노인정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그 후로 다시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도와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을 점점 힘들게 만든 경험.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자와 함께하면 그의 불행이 너의 삶까지 파고들 것이다. 노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퍼뜨리는 사람을 멀리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또한 어떤 방식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퍼뜨리는 사람 다음으로 노년에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 중요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며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였던 박 할아버지와 자주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친구였지만 박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만나면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나? 아이고, 내 몸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런데
자식들은 신경도 안 써. 세상 참 각박해. 내가 예전에 겪었던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 김 할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신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김 할아버지의 말을 자르며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박 친구를 만나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나는 늘 듣기만 하고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구나. 그날 이후 김 할아버지는 박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줄여갔습니다. 한쪽만 계속 이야기하고 한쪽만 계속 들어야 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며 관계 또한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을 위한 관계는 결국 나만 남고 모두 떠나게 된다.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희생과 양보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랜 세월 남을 위해 살아왔던 만큼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며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소중히 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에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곁에 머무릅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떠나버립니다. 여기 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늘 다정하게 말했고 마치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최 할머니는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으니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후배는 갚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새로운 부탁을 해왔습니다. 언니,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을 가는데 좀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언니, 나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듯 했지만 점점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최 할머니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빌려준 돈은 언제 갚을 거야? 그러자 후배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언니가 그런 걸 따지고 그래?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구나. 단지 이용할 대상으로만 본 것이었구나. 그 후로 최 할머니는 후배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을 쫓아 가까이 하는 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떠나게 된다. 진정한 친구는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은 없나요? 항상 도움만 요구하고 막상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외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는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희생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년을 진짜로 갉아먹는 마지막 유형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에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마지막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말만 하며 삶을 비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 탓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삶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김 할아버지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서로 응원하며 힘을 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을 한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아무리 살아봐야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야. 젊은 애들은 우리를 무시하잖아. 처음에는 김 할아버지도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나도 점점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 그러다 하루는 김 할아버지가 우연히 공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유쾌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달라지는구나. 그날 이후 김 할아버지는 부정적인 친구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만을 품은 사람과 함께하면 불만이 너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물론 힘든 사람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을 불평 속에서 살고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퍼뜨리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소중합니다. 불필요한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늘 불만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난 후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에 절대 친구로 두어서는 안 되는 5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 둘째, 늘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 셋째,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는 사람. 넷째, 언제나 경쟁하고 비교하는 사람. 다섯째, 부정적인 말만 하며 삶을 비관하는 사람. 이 5가지 유형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노년은 피곤하고 외롭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고 평온하게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노년의 삶도 밝고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의 남은 시간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며 함께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인생이 길지 않다면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친구인데 이제 와서 멀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추며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더 아끼고 나를 소중하게 대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길이 즐겁고 좋지 않은 친구와 함께하면 길이 멀고 고되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친구인가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편안하고 좋은 친구가 되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유형 중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